72살 이순자 씨는 요즘 아침이 두렵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한참을 망설입니다. 밤새 잔 것 같은데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집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던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반찬 만들어 남편 도시락을 싸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도 왜 열었는지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몇 시간 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고 이순자 씨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자꾸만 깜빡깜빡합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만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서러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자꾸 같은 말만 하냐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걸까 하는 두려움이 이순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치매는 뇌에서 시작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녀의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던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대충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식사와 소화불량이 사실은 뇌와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민이고요. 지난 27년간 노년기 뇌와 장을 함께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억력 저하, 우울감, 만성피로, 손발저림처럼 노화라고 넘겨버렸던 증상들 뒤에는 대부분 조용히 염증이 진행 중인 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식재료가 무엇인지, 노년층의 장과 뇌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요즘 들어 부쩍 깜빡거리는 일이 많아진 분들, 소화가 항상 편치 않고 손발이 차갑거나 저린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석 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머릿속에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요즘 가장 걱정되는 건강 증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65세 김정숙 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순자 씨처럼 최근 몇 년 사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호소하셨어요. 손주 이름을 헷갈리고 약속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경 쓰였던 건 기억력보다 몸 상태였어요. 아침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 속이 답답했고요. 손발은 늘 차갑고 겨울만 되면 저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김정숙님은 이런 증상들을 모두 따로따로 생각하셨어요. 기억력은 나이 탓이고 소화는 위 문제고 손발저림은 혈액순환 문제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해드린 건 이 모든 증상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온몸을 돌면서 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김정숙님께 가장 먼저 권했던 건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생강을 꿀에 재워서 한 조각씩 드시고 저녁에는 생강 배추차를 마시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 요리에 생강을 곁들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식습관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두 달쯤 지나니까 김정숙님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배가 편해지고 화장실이 규칙적으로 시원해졌어요. 손발도 예전보다 덜 차갑고 밤에 잠도 깊게 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약속을 까먹지 않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김정숙 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을 회복시키면 뇌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과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과 주의사항을 놓치게 되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체질별 활용법을 모르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치매와 만성질환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시작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장과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요즘은 장내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장과 뇌를 잇는 통로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망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입니다. 재미있는 건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가 뇌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신호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아프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할 때는 이 신호들이 평화롭게 오갑니다. 그런데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장 점막이 손상되면서 본래 장 안에만 있어야 할 세균 조각이나 독소 같은 물질들이 혈관 속으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장누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요. 그 염증 물질들이 온몸을 돌다가 뇌에도 도달하게 되는 거죠. 뇌에는 원래 혈관과 뇌 조직 사이에 보호벽이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쁜 물질이 함부로 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장에서 올라온 염증 물질이 이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요. 일부가 통과해서 뇌 안으로 들어가면 뇌 속에 있는 미세 악교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 세포들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으면 뇌 전체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게 되고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가장 먼저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최근 일을 기억하는 게 흐릿해지는 겁니다.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이런 걸 자꾸 잊어버려요. 말도 반복하게 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동시에 뇌에 쌓인 염증 때문에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너무 흔해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만성 더부룩함,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것, 이유 없이 피곤한 것, 손발이 저리는 것, 이런 신호들을 단순한 소화 문제로만 생각하고 방치하면 장염증은 더 깊어지고 결국 뇌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심한지,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지,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지,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지, 손발이 차갑거나 저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장에서 조용히 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노년층이 자주 놓치는 생활 습관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달고짱 간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음식에는 인공 감미료, 보존료, 유화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 점막을 자극하고 장내 세균 구성을 망가뜨립니다. 건강한 노년층 장에는 유익균이 약 70% 정도 있어야 하는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나쁜 균 비율이 점점 높아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흰빵에 잼 바른 거 먹고 점심에 컵라면 먹고 저녁에 냉동만두 데워 먹고 간식으로 과자 먹는 식단이라면 장은 하루 종일 염증을 일으킬 재료만 받는 겁니다. 대신 아침에 된장찌개에 잡곡밥, 점심에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저녁에 두부조림과 미역국 같은 식으로 바꾸면 장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둘째는 만성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장 운동을 떨어뜨리고 장벽을 얇게 만들어요. 특히 노년기에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 외로움 자체가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적은 노년층일수록 장내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루틴이 필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5번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 먹고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도 좋고요. 셋째는 약물 남용입니다. 진통제, 수면제, 위산 억제제, 장기간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면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져요. 특히 위산 억제제를 몇 년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산이 줄면 유해균이 위에서 살아남아 장까지 내려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필요한 약과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약을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만성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매일 먹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통증을 줄일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넷째는 노화로 인한 재생 능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점막이 손상됐을 때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됐던 게 노년기에는 일주일도 걸리고 그 사이 염증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 섬유질 섭취가 중요해요. 단백질은 장 점막을 재생하는 재료가 되고 섬유질은 유익근의 먹이가 되거든요. 두부, 계란, 생선, 콩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끼 챙기고 채소와 해조류를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는 운동 부족과 장 정체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장 운동도 같이 느려져요. 장 운동이 느려지면 변비가 생기고 장 안에 독소가 오래 머물면서 염증이 심해집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배에 힘을 주고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손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장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총 걸음수를 천천히 늘려가는 것도 좋은데요. 처음에는 하루 3,000보부터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500보씩 늘려나가세요. 이 5가지 습관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고 장 누수 상태를 만들면서 결국 뇌까지 염증을 보내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반대로 돌려야 해요. 장 환경을 먼저 회복시키면 뇌로 가는 염증 신호가 줄어들고 기억력과 기분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핵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바로 생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두 성분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치료 보조 식재료로 전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어요. 왜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지 7가지 효과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과 전신의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억제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염증 지표가 평균 30%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절 통증이 줄고 장 점막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만성 피로도 개선되는 걸로 이어져요. 두 번째는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를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은 대부분 말초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데요. 생강이 혈관을 넓혀주면 손발 냉증이 완화되고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뇌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벽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섭취 전보다 평균 20% 증가한 걸 확인했어요. 동시에 생강이 장 점막의 점액층을 두껍게 만들어주면서 장 누수를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위 배출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식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줄여줍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남아있으면 역류나 가스가 차는 문제가 생기는데 생강이 이 과정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세포와 혈관, 뇌를 공격해서 노화를 앞당깁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면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생강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면서 장과 뇌가 동시에 편안해집니다. 노년층 불면이나 초조감, 심박이 빨라지는 증상도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이 깊은데 생강이 이 부분을 완화해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면역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흥분된 면역 반응을 가라앉히면서도 필요한 방어는 유지하는 조절 역할을 해요. 감기나 잔잔한 염증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4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총량은 생생강 기준으로 5g에서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이와 체질에 따라 조절하셔야 하고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최소 석 달은 지속해야 장내 미생물 균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생강과 꿀입니다. 아침 공복에 활용하기 좋은데요. 얇게 썬 생강을 꿀에 재워두고 아침마다 한 조각씩 꺼내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세요. 꿀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생강은 염증을 잡아주면서 아침 피로를 줄여줍니다. 여기 8세 박영호님은 이 방법으로 석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무거운 느낌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조합은 생강과 대추입니다. 저녁 시간에 손발 냉증이나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싶을 때 좋아요. 생강 한두 조각과 대추 서너 개를 넣고 약한 불로 20분 정도 천천히 달여서 차로 마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달이면 각성 효과가 올 수 있으니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세요. 혈압이 높거나 수면 상태가 불안정한 분은 대추향을 줄이고 생강만 조금 넣어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생강과 레몬입니다. 항산화와 혈관 청소, 체내 독소 배출에 초점을 둔 아침 루틴이에요. 생강즙을 조금 짜서 레몬 반 개 분량과 섞고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위가 약한 분은 공복에 바로 마시지 말고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조합입니다. 네 번째 조합은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보드머,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요리에 생강을 함께 넣으면 오메가3 흡수율이 높아지고 비린내도 제거되면서 소화 부담도 줄어듭니다. 일주일 식단 속에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생선구이 할 때 생강을 곁들이는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증상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 위험이 걱정되는 분들은 아침에 생강꿀 조합을 매일 드시고 주 2회 이상 생강과 함께한 등푸른 생선 식단을 추천합니다. 장염증을 줄이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이중 전략이에요. 동시에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가벼운 기억력 훈련 루틴. 예를 들어 오늘 만난 사람 이름 3개씩 적어보는 것 같은 걸 함께 해보세요. 당뇨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생강과 계피를 조합하면 좋습니다. 식후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식사 30분 전에 생강 계피차를 한 잔 마시면 효과적이에요. 기존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복용 중이라면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면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관절염과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생강의 항염 효과를 활용한 차를 하루 두세 번 나눠 마시고 생강을 음식조리에 자주 넣어보세요. 체중 감소와 근육 강화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진통제 복용량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통증 파도의 높이를 낮추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우울감과 불면이 동반된 분들은 생강 대추 조합을 저녁 이른 시간 5시에서 6시 사이에 마시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각성이 올라가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햇빛 노출과 가벼운 오후 산책을 함께 묶어서 뇌 리듬을 조정하는 전략을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소화불량과 장 트러블이 심한 분들은 처음에 매우 적은 양, 생생강 2g 정도로 시작하세요. 발효식품, 섬유제, 수분 섭취와 함께 적용하는 장회복 4주 계획을 세우면 좋은데요. 1주차에는 생강 소량과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 시작, 2주차에는 생강량 조금 늘리고 채소 섬유질 추가, 3주차에는 생강과 등푸른 생선 조합 시도, 4주차에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완성하는 식으로 진행하세요. 변비가 줄 증상이면 생강과 함께 물을 충분히 드시고, 설사가 줄 증상이면 생강량을 줄이고 대추나 귀리를 함께 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안전하게 생강을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질에 따라 생강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열이 많은 타입, 그러니까 평소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고 땀이 많고 입이 마르는 분들은 하루 5g 이하로 시작하세요. 생강과 레몬 조합이나 생강과 오이 같은 시원한 식재료를 함께 쓰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순환이 약한 타입, 손발이 항상 차갑고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잘하는 분들은 하루 10g까지도 괜찮아요. 생강 대추 조합이나 생강 계피 조합처럼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와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처럼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 있거나 출혈 위험이 높은 질환이 있다면 생강 섭취를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는 게 안전해요. 담당 선생님께 상의할 때는 생강을 얼마나 오래, 얼마만큼 드셨는지, 어떤 조합으로 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담석증이 있으면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심한 위염이나 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생강의 자극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 섭취를 완전히 피하거나 담당 선생님 지도하에만 아주 소량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섭취 시간과 함께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늦은 오후 이후에 생강을 많이 드시면
각성 효과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우유나 카페인 고함량 음료,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으면 생강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효능이 줄어듭니다. 생강을 먹을 때는 단독으로 먹거나 물차와 함께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실천을 쉽게 만드는 현실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한 번에 많이 다듬어서 얇게 썰어 냉동 보관해 두면 편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한두 조각씩 꺼내 쓰면 되거든요. 자주 먹는 반찬이나 국에 자연스럽게 섞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역국 끓일 때 생강 한 조각, 나물 무칠 때 생강즙 조금, 이런 식으로요. 가족과 함께 먹을 때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양을 나눠야 해요. 젊은 사람은 좀 많이 먹어도 괜찮지만 70대 이상 어르신은 적게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치매와 만성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뇌가 아니라 장에서 시작됩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미주신경과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면서 기억력 저하, 우울감, 만성 피로를 만들어요. 가공식품, 만성 스트레스, 약물 남용, 노화, 운동 부족이 장을 망가뜨리고 장 누수 상태를 만들면서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을 회복시키면 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그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를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생강꿀, 생강대추, 생강레몬, 생강과 등푸른 생선, 이 네 가지 조합을 여러분 상태에 맞게 활용하세요. 오늘 영상 보신 직후에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생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내일 장볼 때 생강 한 뿌리 사오시고요. 있으면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할 때 생강 한 조각을 요리에 넣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이 석 달 후에는 여러분의 장과 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노년기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서로의 식습관과 증상을 점검해주고 함께 생강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 외에 장과 뇌를 함께 보호하는 다른 식재료와 생활 습관을 다룰 예정입니다. 장례축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댓글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어떤 내용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